왼쪽의 사람은 대만 타이베이 시장 연임에 성공한 커윈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람은 대만의 유명한 유튜버이자 종합 격투기 선수, 그리고 칭기스칸배 격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관장 칭기스칸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관장 즈보라고 있죠. 관장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크원저 관장 흑카페이 려스페이, 크원저와 관장이 커피 마시며 옳고 그름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관장 칭기스칸이 크원저 타이베이 시장을 초대해서 진행한 대담 라이브 방송이 2019년 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크원저 타이베이 시장은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재 대통령인 차이잉원 총통과 국민당의 유력 후보를 모두 앞서는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만 독립 세력인 민진당의 본거지였던 가오슝에서 국민당 후보 한국어이가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대만이 친중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라는 국내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친중이냐 독립이냐라는 문제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자신의 요구와 입장을 대변해줄 새로운 세력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40대 그런 지지층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원저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2018년 12월 선거에서 크원저 타이베이 시장은 국민당과 민진당 모두의 견제를 받아서 수백 표 차이로 간신히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대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 관장이 크원저 시장을 불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칭기스칸 관장 평소 스타일대로 대화 도중 민낯어를 자주 쓰고요. 비속어도 자주 들립니다. 칭기스칸 관장이 묻고 크원저가 대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칭기스칸 관장이 대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크원저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달할 만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크원저 씨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회의 문제는 하나의 단체나 하나의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한상을 버려야 한다. 타이베이시의 경우 사회 안전 문제는 위생국, 사회국, 노동국, 교육국 모두가 참여해서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출하고 타임라인에 따라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크원저 시장의 답변이 정치인 답변 같지가 않죠. 크원저 씨는 알다시피 대만대학교 외과의사 출신입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고쳐가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현재 정치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크원저 씨의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크원저 씨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만, 미국, 중국 3자 입장 변화에 따른 타이완의 생존 공간에 대해서 크원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국면의 변화가 타이완의 정세를 결정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삼각형의 우상향 변은 미국이고요. 미국의 마지노선을 나타내고요. 삼각형의 밑변은 타이완의 마지노선, 그리고 좌상향 변이 나타내는 것은 중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진 삼각형은 8년 전
그 마잉조 총통 때의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삼각형 자상형변이 나타내는 중국의 마지노선은 대만 독립을 외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인 변은 미국의 마지노선인데요.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기지가 되는 것만 방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변인 타이완의 마지노선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대만을 점령해서 통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마지노선이 이루는 삼각형의 내부가 대만의 활동 반경이 된다라고 거원재 씨가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8년 전 마잉조 정권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시 그래프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은 타이완이 미국의 군사기지만 아니 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미중 대립으로 더 나아가서 대만으로 하여금 친중 제스처를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으로 대만의 활동 방향은 더욱 작아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 8년 전에는 중국의 대만 점령 통치만 방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는 대만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또한 대만의 활동 반경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는 대만 독립의 의견이 나오지 않는 차원에서 갈래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통일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압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크기가 더욱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의 정치적 입지는 8년 전보다 활동 반경이 적어졌다. 그리고 이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관장이 웃으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정확하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대만 법률이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법기구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원재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만의 입법 체계는 비효율적이다. 타이베이 시장의 경험으로 보면 각 프로젝트별 예상 집행률, 예상 집행 효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대만이 이전까지 이런 체계가 없었지만 타이베이 시장으로서 타이베이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시장의 주요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잃고 소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집행과 평가 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2020년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라고 물으니 총통 선거에 나갈 의향은 거의 없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통은 행정원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행정원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원장은 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이사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사장이 주최하는 경영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총통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권한이 적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명의 행정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행정원장의 평균 임기가 1년 조금 넘는 시스템에서 총통은 행정원을 관여하지도 못하는데 총통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관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왜 생각이 없냐라고 다시 물으니柯원재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총통은 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쉽지가 않다. 총통 한 명이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민진당 본거지였던 까오슝시장 선거에서 국민당의 한국어이가 당선됐다고 합니다. 당선된 이유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데柯원재 씨는 대만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柯원재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GDP 관점에서 말하면 GDP는 수출, 공공지출, 국외투자, 국내 소비로 구성된다. 수출에 대한 장려는 대만 경제에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회사가 오더를 받고 중국 대륙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 사장은 돈을 벌지만 대만 국민은 이익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출 확대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공공지출을 확대하면 정부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많은 세수를 낭비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외 투자에 대해서는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국외 투자 표적이 되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서 유일한 방안은 대량의 소액 내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대량 소액의 내부 소비를 촉진시켜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개혁할 것이 너무 많다.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위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총통선거가 있어서 정당들이 협력하자고 할 텐데 이전처럼 명청하게 온갖 공격에 시달리면서 혼자서 할 건지 아니면 정당과 협력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묻는 질문에柯원재 씨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픈적인 태도이다.